강민서는 최고급 리무진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K&M 그룹의 젊고 유능한 총수인 그녀는 오늘 하루도 숨막히는 일정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이어지는 고위 임원들의 회의, 날카로운 경쟁사들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옥죄는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냉철한 여왕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지쳐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리무진이 멈춘 곳은 화려한 도심의 중심부가 아닌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마사지샵 앞이었다. 그녀의 비서인 김 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강민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채에서 내렸다. 그녀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낡은 간판을 올려다 봤다. 힐링의 손길,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그 어떤 화려한 스파보다 이곳에 손길이 필요했다. 마사지샵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희미한 아로마 향과 함께 낡은 가죽 소파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카운터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주인이 졸고 있었다. 강민서는 조용히 그녀를 깨웠다. 손님, 어서 오세요. 어떤 코스로 하시겠어요? 여주인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강민서의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강민서는 메뉴판을 훑어봤다. 그녀는 특별한 코스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몸을 풀고 싶을 뿐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길이 좋으신 분으로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에 잠겨 있었다. 여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현우야, 손님 오셨다. 잠시 후 마사지샵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하얀색 마사지복을 입고 있었고 땀으로 인해 앞머리가 살짝 임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또렷한 눈빛과 날카로운 턱선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낡은 마사지샵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현우. 그의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이현우는 강민서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차가운 표정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런 분이 왜 이런 곳에? 그의 눈빛에 미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쪽으로 오시죠. 손님. 이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강민서를 마사지룸으로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한 강민서의 신경을 살짝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피로에 지친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마사지룸은 어둡고 조용했다. 희미한 아로마 향이 공중에 떠다녔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강민서는 마사지 베드에 엎드렸다. 이현우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따뜻한 오일을 손에 바르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부드럽게 그녀의 근육을 감쌌다. 이현우의 마사지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 같았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피로와 긴장을 정확히 찾아내어 풀어주었다. 그는 강민서의 몸을 읽는 듯 그녀의 통증과
뭉친 근육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굳어있던 그녀의 어깨와 등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강민서는 그의 마사지에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이완함에 잠시 눈을 감았다. 손님의 어깨와 등 근육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이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강민서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완전히 몰입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마사지가 끝나자 강민서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그녀는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강민서는 베드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카운터로 향했다. 이현우는 이미 카운터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민서는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10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이현우에게 내밀었다. 마사지 비용은 10만 원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10배를 더 주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사지는 최고였습니다. 이현우는 강민서가 내민 수표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했다. 손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마사지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그는 수표를 거절하려 했다. 강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수표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이건 팁입니다. 당신의 마사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현우는 강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수표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단호해졌다. 그녀의 입술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이현우 씨, 저는 당신에게 1억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이현우는 강민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1억 원. 그것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그에게 모욕적으로 다가왔다. 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현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강민서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현우 씨, 저는 지금 진심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1억 원은 당신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의 마사지는 제 몸을 편안하게 했고 저는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밤의 평온함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강민서가 내민 수표를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1억 원, 그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망설임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사지샵 안에는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흘렀다. 이현우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는 과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현우는 강민서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억 원. 그 돈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수술비와 약값, 그리고 두 동생의 학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절실한 금액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거절을 외쳤지만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그를 흔들었다. 그는 차갑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민서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욕망이 아닌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읽었다. 잠시 후 이현우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손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대답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죠?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편안함을 위한 마사지와 돌봄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직 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이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 정신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조건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솔직함과 고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억 원이라는 돈을 쉽게 제안한 그녀였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 알겠습니다. 이현우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죠. 오늘 밤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리무진으로 향했다. 김 팀장은 강민서와 함께 리무진에 오르는 이현우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김 팀장은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서의 지시라면 그 어떤 것이든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고 있었다. 강민서의 고급 리무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이현우는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원과 웅장한 저택은 그가 평생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집사인 최 집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최 집사는 이현우를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민서의 차가운 눈빛에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최 집사님, 이현우 씨입니다. 오늘 밤 저를 편안하게 해줄 분이죠. 그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강민서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다. 최 집사는 강민서의 지시에 따라 이현우를 마사지룸으로 안내했다. 마사지룸은 최첨단 시설과 최고급 장비로 꾸며져 있었다. 이현우는 이곳에서 자신의 직업 정신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민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집중했다. 이현우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강민서의 어깨와 등, 다리, 그리고 머리까지 온몸을 정성껏 마사지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강민서의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긴장이 풀려나갔다. 그녀는 그의 마사지에 온몸의 감각이 이완되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서는 그의 마사지에 완전히 몰입했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현우는 강민서가 잠든 후에도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낮에 냉철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순수하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면에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는 밤새도록 강민서의 옆을 지켰다. 새벽녘, 강민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며칠 밤을 사운 듯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졌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욕망이 아니었다. 그의 고결한 직업 정신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깊이 있는 힘에 강민서는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과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강민서는 조용히 이현우를 깨웠다. 이현우 씨,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현우는 강민서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손님 덕분에 편안히 쉬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서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진성그룹에서 보여주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다. 강민서는 이현우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넸다. 약속했던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의 전담 마사지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사지는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손길이 저를 치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강민서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1억 원은 그에게 매우 큰 돈이었고 강민서의 전담 마사지사가 되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특별한 감정을 읽었다. 이현우는 강민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 정신과 강민서의 순수한 의도를 믿기로 했다. 네, 손님, 당신의 전담 마사지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현우는 강민서의 전담 마사지사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강민서의 저택을 방문하여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존재를 통해 점차 활력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많아졌고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강민서는 이현우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마사지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내면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이현우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강민서는 이현우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만 그의 과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이현우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팀장은 강민서의 지시를 받아 이현우의 주민등록 정보,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의 가족 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러나 이현우의 삶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많았다. 김 팀장의 보고는 강민서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현우는 단순한 마사지사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명문가였지만 5년 전 의문의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아버지 이정훈 박사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권위자이자 촉망받는 과학자였으나 신기술 개발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고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이현우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린 동생들은 학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였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마사지사라는 직업을 택했던 것이다. 상무님, 이현우 씨의 아버님은 KINM 그룹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회장님과 함께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이 사건이 강민서의 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민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였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단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이현우의 아버지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지시했다. 김 팀장, 이정훈 박사님의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강민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현우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 뒤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강민서는 이현우에게 자신의 조사를 숨겼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이현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의 마사지를 받으며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고 그와 함께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이현우는 강민서에게 점점 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현우의 삶을 파괴한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이현우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은 KINM 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인 박지훈이었다. 박지훈은 냉혈한 사업가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정훈 박사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기술을 탐내왔고 프로젝트를 강탈하기 위해 이정훈 박사를 살해하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기술을 손에 넣어 자신의 제국을 더욱 확장하려 했다. 박지훈은 이현우가 강민서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현우가 기억을 되찾거나 강민서가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현우가 강민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다. 강민서는 그의 가장 큰 라이벌인 K&M 그룹의 총수였기 때문이다. 박지훈은 이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는 이현우가 매일 밤 강민서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를 납치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날 밤 이현우는 평소처럼 마사지샵을 마치고 강민서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걷던 그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이현우를 제압하여 강제로 승합체에 태웠다. 이현우는 저항했지만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납치되면서도 강민서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긴 뒤였다. 한편 강민서는 저택에서 이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현우가 오지 않자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현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즉시 이현우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의 행방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김 팀장은 강민서의 지시에 따라 이현우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을 추적했다. 그의 마지막 신호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잡혔다. 김 팀장은 즉시 진성그룹의 보안팀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다. 강민서는 김 팀장에게서 이현우의 마지막 위치를 전달받자마자 직접 자신의 차를 몰고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극도로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험도 닥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낡고 허름한 창고 안에서는 괴한들이 이현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들에게 붙잡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괴한들은 그를 위협하며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요구했다. 이현우, 이정훈 박사가 남긴 설계도를 내놔라. 네 아버지가 숨겨둔 그 기술을 내놓으라고 괴한들이 이현우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이현우는 고통 속에서도 이정훈 박사의 이름과 미래도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듣자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연구실, 불타는 서류들, 그리고 박지훈의 비열한 웃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희미하게나마 떠올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창고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강민서가 나타났다. 그녀의 뒤에는 진성그룹의 보안팀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강민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이현우가 폭행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당장 멈춰라. 이현우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강민서의 목소리는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괴한들은 강민서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비웃었다. 여자는 빠져 여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강민서는 괴한들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은 즉시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민서는 직접 이현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그를 품에 안았다. 현우 씨,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강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현우는 강민서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민서를 향한 고마움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듯한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모든 괴한들은 제압되었고 강민서는 그들에게서 이현우를 납치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박지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박지훈이 이정훈 박사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 씨,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박지훈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현우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박지훈에게 복수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창고에서의 사건 이후 이현우는 강민서의 보살핌 속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갔지만 마음의 혼란은 깊어졌다. 납치범들이 언급했던 이정훈 박사와 미래도시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비극이 닥쳤는지 알 수 없는 조각난 기억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강민서는 그의 옆을 지키며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진실을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강민서의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서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는 이현우의 아버지인 이정훈 박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현우의 심장이 강하게 요동쳤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불타는 연구실, 날카로운 금속음,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섬뜩하게 웃던 박지훈의 얼굴. 모든 악몽 같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현우가 아닌 이정훈 박사의 아들이자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유일한 생존자, 이강진이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비명소리에 놀라 서재로 달려왔다. 그녀는 그가 사진첩을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가 기억을 되찾았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 씨, 아니, 강진 씨, 기억이 돌아왔나요? 이현우는 고통 속에서도 강민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깨달은 자의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민서 씨, 아니, 상무님, 제 아버지 이정훈 박사님, 그리고 박지훈. 이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합니다. 강진 씨, 당신에게 진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박지훈이 당신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강민서는 그에게 이정훈 박사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박지훈이 꾸민 치밀한 음모였음을 밝혔다. 박지훈이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강탈하기 위해 이정훈 박사를 살해하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또한 박지훈의 비열한 수법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박지훈은 K&M 그룹의 가장 큰 위협임을 밝혔다. 이현우는 강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이 모두 박지훈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박지훈, 그 자식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마사지사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고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이정훈 박사의 아들, 이강진이었다. 강민서는 이현우의 복수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진 씨, 제가 돕겠습니다. 박지훈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박지훈은 제 가족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박지훈을 향한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강민서와 함께 박지훈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바탕으로 박지훈의 모든 비리와 음모를 파헤쳤다. 그는 박지훈이 이정훈 박사를 살해하고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강탈한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 회계 조작,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에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도와 박지훈이 이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 그리고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지훈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편 박지훈은 이현우가 강민서의 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강민서가 이현우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날까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현우와 강민서를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비열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박지훈은 이현우가 자신의 정체를 기억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현우가 여전히 기억 상실증에 걸린 마사지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강민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익명으로 기자를 매수하여 이현우가 과거 범죄와 연루된 인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강민서가 그런 위험한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했다. K&M 그룹의 총수 강민서, 정체불명의 마사지사와 위험한 관계, 그 남자의 과거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박지훈이 조작한 기사들이 인터넷과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그의 목적은 이현우와 강민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강민서는 박지훈의 비열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모든 루머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박지훈의 거짓을 폭로하고 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이현우는 강민서의 옆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박지훈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의 비리를 폭로할 자료들을 정리했다. 이현우는 또한 아버지의 유작인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복구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남아있던 자료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뛰어난 지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다시 궤도에 올렸다. 그는 박지훈에게 빼앗겼던 기술을 되찾는 것이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것이자 박지훈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강민서와 이현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박지훈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했다. 그들은 사랑과 복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박지훈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지만 이현우와 강민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현우가 기억을 되찾고 이강진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한 후 강민서와 그는 박지훈에 대한 복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박지훈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강력한 동맹을 형성했다. 박지훈은 이강진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이강진을 제거하고 강민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 기업인 대성그룹의 신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준비 중이었다. 이 컨퍼런스는 박지훈이 이강진의 아버지에게서 강탈했던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자신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이 기술이 이강진의 아버지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 이강진 따위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어. 강민서 저 계집도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뿐이지. 박지훈은 자신의 비서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강진과 강민서는 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아버지의 연구실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도와 아버지의 육성 녹음 파일, 그리고 박지훈이 이 프로젝트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모든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분석하며 박지훈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박지훈의 회계 장부 조작, 자금 세탁,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강민서는 이강진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지훈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지시하여 대성그룹 컨퍼런스에 참석할 모든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투자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녀는 박지훈이 자신의 기술을 발표하는 순간 그의 모든 악행을 만천해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강진 씨,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강진은 강민서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민서 씨,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민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박지훈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드디어 대성그룹의 신사업 투자 유치 컨퍼런스 날이 밝았다. 서울에서 가장 큰 컨벤션홀은 박지훈의 대성그룹이 발표할 혁신적인 기술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투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하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성그룹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이 기술은 박지훈은 열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지훈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컨벤션 홀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에는 이강진의 아버지, 이정훈 박사가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정훈 박사와 박지훈의 은밀한 대화가 재생되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박지훈은 이정훈 박사에게 프로젝트 기술을 강탈하기 위해 협박하고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컨퍼런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과 언론인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박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연단 위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이강진은 조용히 컨퍼런스 홀에 들어섰다. 그는 마사지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민서의 옆에 서서 그녀와 함께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영상 폭로가 끝난 후 강민서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컨벤션 홀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은 5년 전 이정훈 박사님의 죽음과 미래도시 프로젝트 강탈 사건의 진실입니다. 이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바로 저기 있는 박지훈 회장이 있습니다. 강민서는 박지훈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강민서의 폭로에 경악했다. 그는 연단으로 달려가 강민서를 막으려 했지만 이강진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강진은 박지훈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지훈, 이제 네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 내 아버지와 가족에게 저지른 죄, 그리고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강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이강진의 눈빛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을 직감했다. 그는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경찰이 컨퍼런스 홀에 들이닥쳐 박지훈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끌려가면서 이강진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이강진, 네가 감히, 너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강진은 박지훈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는 박지훈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했다. 박지훈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의 대성그룹은 주가가 폭락하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강진은 박지훈에게 완벽하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강렬한 의지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과 가족의 유산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서는 그의 옆에서 그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박지훈의 몰락 이후에도 이강진과 강민서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의 잔당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활동하며 그들을 위협했고 이강진의 가족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며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다시 세상에 선보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함께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를 쌓았다. 박지훈의 체포 소식은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진성그룹의 박지훈 상무가 한성그룹 파산 사건에 배후이자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박지훈의 비리와 악행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회사와 자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박지훈에게 복수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강진에게는 자신이 떠나온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성그룹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 있었다. 한성그룹은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주름잡았던 거대 기업이었지만 박지훈의 탐욕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핵심 기술인 미래도시 프로젝트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강진과 강민선은 함께 한성그룹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먼저 과거 한성그룹에 충성했던 핵심 인력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박지훈의 횡포에 좌절했지만 이강진의 등장에 희망을 품고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이강진은 그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설득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민선은 한성그룹의 재건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K&M그룹의 재정 지원은 물론 최고의 법률 및 경영 전문가들을 한성그룹에 파견하여 이강진을 도왔다. 또한 K&M그룹의 최첨단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복구 및 재개발을 지원했다. 강진 씨, 한성그룹의 재건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민선은 이강진의 지친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강진은 강민서의 도움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민서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박지훈의 잔당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이강진의 재건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한성그룹에 복구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려 시도하고 핵심 인력들을 빼돌리려 했으며 심지어 이강진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했다. 그들은 박지훈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강진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이강진은 퇴근길에 의문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들은 이강진을 납치하여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다. 이강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납치되면서도 강민서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긴 뒤였다. 강민서는 이강진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퇴근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즉시 K&M그룹의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이강진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김 팀장, 모든 보안팀을 그곳으로 집결시켜라.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강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강진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서는 보안팀을 이끌고 숲속으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숲길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을 감지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이강진이 의자에 묶인 채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 놈이
감히 박지훈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겠다. 이제 내 놈도 끝장이다. 이강진을 위협하던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민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박지훈의 잔당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민서는 직접 이강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그를 품에 안았다. 강진 씨,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강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강진은 강민서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민서를 향한 고마움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듯한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박지훈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은 박지훈의 지시를 받아 이강진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 모든 증거는 박지훈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박지훈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해야 했고 결국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이로써 박지훈과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났다. 이강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강민서와 함께 한성그룹의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이강진과 강민서의 협력 아래 성공적으로 재개발되었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성그룹은 몇 년 안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강진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다. 강민서와 이강진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강진은 박지훈과의 모든 싸움이 끝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강민서와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으며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 사랑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축제였다. 결혼식은 서울의 유서 깊은 대성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이강진과 강민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강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강진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 옆에 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후 이강진은 한성그룹의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강민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강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한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이강진은 박지훈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도입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특히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이강진의 주도 아래 재개발되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성그룹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헌 사업을 펼쳤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외된 지역의 환자들에게 무상 진료를 제공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이강진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강민서는 KINM 그룹의 CEO로서 이강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KINM 그룹과 한성그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했다. 두 그룹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펼치며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 강민서는 이강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 또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이강진은 강민서와 함께 저택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강민서의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강진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강민서는 KINM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게 소홀함이 없었고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이강진과 강민서는 그들의 저택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강민서는 이강진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진 씨,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당신의 차와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강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강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랬더라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 찾아다녔을 겁니다. 민서 씨, 당신은 나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민서는 이강진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거지처럼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준 이강진, 그리고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한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이 서사시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강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강진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섰다.